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혜입니다. 오늘 시장은요, 지난주 금요일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양시장 모두 5% 넘게 급락을 하면서 장중 한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는데요. 주말 사이 날씨는 굉장히 좋았지만 글로벌 악재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면서 오늘 월요일장 우리 시장 오늘 맥을 못 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커진 낙폭만큼이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깊어지실 것 같은데 오늘 최충성 위원님 모셨으니까요. 전화 문자로 많은 접수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 배트맨 2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저희 배트맨 2부 도와주시는 최충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 열어뒀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지만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열려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장중에도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하니까 위원님 오늘 생각이 난 건데 장 출발 전에 위원님께서 종목을 하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셀트리온이었는데 장 출발 전에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그래 뭐 참고 정도는 하자 이렇게 출발했던 것 같은데 오늘 셀트리온 형제가 지금 기세가 대단했잖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상한가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고 14% 넘는 수익률 보이면서 오늘 마감일을 지었는데 어떻게 이 종목이 움직일 줄 아셨나요? 종목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차트도 만들어졌고 수급도 어느 정도 기존에 많이 눌림을 줬기 때문에 일단은 기세가 좀 강하게 올라간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천천히 보시고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섹터군이 돌아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도 참고를 해보시면 이제 중기적으로도 끌고 가셔도 괜찮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장 출발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장 중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고 계신데 이러한 분석 함께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많은 입장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셀트리온 포함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시황센터 바로 연결해보죠. 이수연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이달 들어 벌써 4번째 사이드카가 발동했는데요. 이 통화 스와프에 대한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고 오늘은 양대 시장이 모두 급락장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이 코로나19 부양책을 부결했다는 소식이 외신에 대대적으로 전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완전히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좀 진정 추세에 들어갔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도 확산을 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사태가 진정이 될 때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은 5% 넘게 빠졌습니다. 5.34% 빠져서 1,48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13거래일째 대량 매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오늘 6,400억 원대 매도를 보였고 기관의 금융투자 역시 매도에 동참하면서 하방을 압박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5%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44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수급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3거래일 만에 동반 매도로 전환하면서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개인은 2천억 원대가량 매수를 해주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일부 바이오 섹터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시장이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하락폭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일단은 환율 시장도 너무 안 좋고 거기다가 매수 주체까지 공백인 상황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특징주들이 있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 패밀리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기자 간담회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장 초반부터 장중까지,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상승세를 끌고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장 종료 후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그리고 진단키트 개발 진척사항, 그리고 임상시험 가능 시점에 대해서 기자 간담회를 열겠다는 소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이 코로나19 백신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 펀더멘털까지 더해지니까 이에 따라서 이 기업의 주가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장 마감 후에 발표된 간담회 내용은 코로나19 치료제에서 항체 후보군을 압축을 했다. 그리고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인체 투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간담회 결과가 나왔고요. 또 셀트리온의 경우는 이미 대량 생산 능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최대 100만 명까지 한 달에 100만 명분의 항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종가 44,150원의 거래를 마쳤고 셀트리온 제약도 셀트리온 역시 14% 상승,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FDA가 이 클로로퀸에 대한 임상 승인 소식을 발표했다고 전하면서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 보여줬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클로로퀸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한 임상 착수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클로로퀸 제조사들이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화일약품이 상한가에 도달해서 6,6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또 BC월드 제약이 21%대, 신풍제약이 1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IT와 반도체 업종이 업종 우려에 대한 하락이 커지면서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반도체 섹터에서 특히 거칠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최악의 경우에는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12%까지 급감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또 1분기 파운드리 시장 규모도 2%나 감소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는 모멘텀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받는 종목들인데 이런 시장의 예측이 나왔다. 그러면 아무래도 반도체주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실리콘웍스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품 업체인데요. LG그룹 계열사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멘텀 악화 때문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원래 올해 1월까지는 올해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오늘 이러한 모멘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11% 하락해서 종가 25,1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시장은 지금 연준의 회사채 매입 그리고 미 의회의 코로나 부양책 등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요인은 코로나19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모른다. 이 불확실성이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모신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 장을 이끌었던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지수가 하락하니까 대형주들도 이제 움직임이 하락세로 이제 전환이 된 모습인데 오늘 특히나 걱정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 최충성 위원님과 지금 바로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접수 주시면 선착순으로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으로 문자 도착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네페스 가지고 있습니다. 27,600원에 30% 담았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종가 베팅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가격대를 보니까 만약에 오늘 네페스 종가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네, 일단은 네페스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고 뭐 기업 자체는 좋습니다만 이제 조금 매수가 빨랐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오늘
뭐 종가 베팅을 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종가 베팅을 잘 안 하는데 다음날 추세를 보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자리 121선은 잘 지켜주고 있는데 하방에 대해서 아직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걷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관망하셔야 되는 자리, 이렇게 선 그어드리면 이게 갭을 메우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온다면 3만 원을 좀 강하게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탈이 나오고 25,000원, 그리고 23,000원 자리까지도 이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중 축소나 손절 대응하시면 좋겠고, 일단 지금은 관망하시면서 3만 원짜리 회복되는지 여부, 상승을 좀 강하게 주는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페스 같은 경우는 3만 원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보고 관망 의견 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애청자님이시죠?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명문제약을 4,000원에 오늘 들어갔거든요. 몇 퍼센트로 들고 가셨어요? 예, 10%요. 10% 정도? 네. 4,000원이면 지금 수익 중이세요, 시청자님, 그죠? 네.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언제 매도할지 궁금하세요? 예, 저는 한 5,000원 보고 있는데. 목표가를?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목소리만 들어도 싱글벙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네. 5,000원 빠르게 돌파할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매수는 잘 하셨는데, 네. 일단 오늘 4만, 뭐 하나도 안 파신 거예요? 매도를 하나도 네. 하지 않으셨어요? 네. 일단은 4,500원, 4,600원 자리에서 일단 한번 덜어내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지금 단기 낙폭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뭐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서 네. 상승은 좀 강하게 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네. 다소 이제 등락이 발생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왜냐면 단기적인 낙폭에 따라서 차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물론 네.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해서 주가가 좀 엎치락뒤치락 계속 할 수 있어요. 네. 네, 일단은 지금 121선 돌파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게 좋은데, 일단 첫 번째로 뚫어주지 못하니까 이제 두 번째 돌파 시도는 해줄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W 패턴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닥을 찍고 한 번 더 반등 시도를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 점을 좀 열어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네. 일단 지금은 관망을 하시고 내일 시초가가 오늘 종가 정도 시작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네. 저기 121선, 아까 말씀드렸던 121선을 내일 뭔가 돌파를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네. 만약에 굳이 내일이 아니더라도 십자를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반등을 노려볼 수 있어요. 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저 자리를 뚫어주지 못하면 네. 5,000원까지 물론 기다리면 가겠으나 네. 한번 눌렸다가 갈 수 있거든요. 네. 이 점을 좀 기억하셔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다시 눌릴 때 다시 잡고 올라가는 그러한 전략, 아니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추세가 나오는 걸 보고 네. 조금 보유해가는 관점. 일단 중기적으로는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좀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할게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애청자님이신데 수익이 나셨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두 가지 시나리오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한국전력 한국전력 매수가랑 비중이요. 17,700원 20%. 17,700원에 20%면 이거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오늘 샀어요. 오늘 들어가셨고, 예. 수익 장중에 났는데 왜 안 파셨어요? 예? 목표가는 얼마나 설정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궁금해서 나는 들어갈 줄 알고 샀는데 바닥으로 알고. 맞아요. 예. 목표가가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거죠? 예. 네, 제가 위원님께 좀 속 시원하게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잡고 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예.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잡을까요? 네? 얼마나 잡아요?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보셨어요, 처음에? 그거 그냥 오르면 팔으려고 그랬는데, 네. 오늘 갔는데 그냥 내려버렸어요. 오늘 팔려고 하셨으면 오늘 파셨어야죠. 전략이 사자마자 없으면 내렸다니까요. 네? 사자마자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자마자 내렸어도 내가 생각했던 흐름이 아니면 예. 일반적으로 빠져나오는 게 맞고 아. 목표가를 애초에 정하고 들어가셨어야 돼요. 예. 그래야 전략을 짜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관망하셔야 되는 자리에서 들어가셨고 예. 일단 단기 낙폭이 발생을 하면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예. 여기서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예. 왜냐면 수급 투자 이거 일별 현황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고 있긴 한데 예. 일단 유가 관련해서 조금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선 좋으나 예. 일단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예. 일단 지금 자리 가지고 계시다가 만약에 네. 생각했던 흐름이 나오지 않고 18,700원 구간을 상승을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 예. 일단 일부 정리하시고 예. 종목을 다른 걸로 좀 갈아타시는 그러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그것 보고 따라갔거든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진 않았어요. 아, 많이 안 샀어요? 네. 그거 이거 보시면 저기에서 많이 아시겠지만. 같이 나와서 JP 먹으니. 굉장히 많이 산 건 아니죠. 기존에 이제 팔았던 그 물량 자체가 더 많지. 아, 예. 네, 17만 주 정도면 뭐 많이 산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예. 네, 일단은 뭐 수급을 따라가신다고 하면 예. 수급을 따라가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예. 일단 지금은 뭐 얘네 팔 때는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예. 지금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국전력까지 만나봤습니다. 목표가를 꼭 설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셨으니까 그 점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은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가지고 있습니다. 14,000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내주셨는데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하락을 해서 14,000원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손실이 꽤나 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차트를 볼 줄은 모르지만요. 위원님 오늘 좀 십자를 만들면서 끝이 났더라고요.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라는 거는 변곡점이죠.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자리입니다. 일단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거의 기로까지 왔어요. 저점, 그 기존에 이제 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났던 최초에 이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거꾸로 이 자리에서 강하게 상승을 주지 못하면 추가적인 이탈이 나올 것이고 추가적인 이탈이 나온다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떨어졌다고 뭐 이 자리에서 사셨을 것 같지는 않고 떨어진 자리에서 사셨을 것 같은데 단기 낙폭이 발생을 하고 자꾸 손이 간다고 하시면 저점일 수 있으나 저점이 아닐 수 있다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자리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11,000원 정도는 어느 정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망을 하시고 만약에 저 자리도 이탈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부 비중 축소나 손절 대응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요. 11,000원 빠르게 회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 점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유,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UTI요. UTI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090원에 40% 정도. 7,090원에 40%면 이거 분할로 들어가셨을까요? 아예 오늘 그냥 한 번에 들어갔거든요. 오늘 한 번에 40% 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UTI 좀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종목을 근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사셨네요. 비중을.
나름대로 생각하고서 쓴 거거든요. 네. 떨어질 거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시면? 예, 뭐 한 6,500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하방이 5,000원, 4,000원까지도 열려 있는데. 예, 모르겠죠. 뭐 그거야 뭐 주식이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000원이나 6,500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는 보고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이 만든 그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비중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네, 좀 많은 편입니다. 비중을 10%나 20% 잡으셨으면 그러니까 6,500원까지 만약에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지금 자리가 밀리면은 추가 매수를 대응을 해서 밑에서 올라올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지금 자리를 어느 정도 지지선까지는 왔거든요. 만약에 차트를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일단 지금 자리 14선 만들고 변곡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서 5일선까지 좀 뚫어 올려주는 양봉의 모습이 나와야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일단 비중 축소나 손절 대응 하셨다가 다시 밑에서 하단에서 잡고 올라오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네. 제 생각에는 많이는 그렇게 안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갖고 내세한 거거든요. 그 생각은 본인이 만드신 거죠?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죠. 종목을 분석해 드리는 거고요. 분기로 생각하고서 한 6개월 코로나 사태 지날 때까지 보고서. 그러면은 저점을 얘가 완벽하게 다지고 횡보를 하는 흐름을 만들고 들어가셨으면 어땠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물론 얘가 저점일 그래서 수 한번 있으나 저점이 아닐 수 있고 확실한 자리는 뭐냐면 차트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다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예. 횡보를 이어가는 자리가 안정적인 자리죠. 물론 이 자리가 저점이라면 좋겠지만 예, 그리고- 저점이야 뭐 누구나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일단 예. 지금은 또 조금 관망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전략들이 아니라면 일부 덜어내셨다가 다시 대응하시는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에 40%나 들어가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걱정이 되셔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잘 참고하시면 UTI도 분명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응원 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아휴, 페트론 있잖아요. 페트론이요? 12,800원에, 네. 12,800원에 15% 들어갔는데, 네. 저번 주에 제가 원하는 금액이 왔는데 제가 못 팔았어요. 왜요? 못 보고 계셨어요? 아니, 보기는 봤는데, 더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더 갈 줄 알고. 예, 그럼 못 팔았는데, 지금 계속 돈도 보니까 떨어지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늘 장도 또 안 좋아가지고 그죠? 아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어저께도 보니까 금요일까지 12,500까지 왔거든요. 네네. 오늘 오면은 이제 진짜 팔아야지 했는데. 자리를 안 줬어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좀 펩트론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이거 저번에도 혹시 문의하셨나요? 아니, 저번 주에는 문의 안 했어요. 다른 분이 하셨나? 네, 이 자리가 네. 비슷해가지고 일단은 이거는 종목 자체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요. 예. 더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래요? 애초에 주식에 그냥 임하실 때 더 올라갈 것 같아라고는 그냥 지우세요. 자신이 만든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타 방송에서 이거 추천을 하더라고요. 타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추천을 한다고 무조건 올라갈 것 같으면 아니, 그건 아닌데. 일단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 기업 정보를 한번 볼게요. 예. 2015년도부터 계속 적자예요. 그래요? 5년 연속 적자. 지금 감사 시즌이죠. 물론 그래요? 거래소 같은 데서 바이오 관련주들은 조금 열어준다고 하였지만 예. 상패 나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맞네요. 지금 몇백 원 때문에 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못 건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내일이라도 그냥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말씀을 무섭잖아. 바로 드렸다고. 아니 요즘 지금 경기가 이러니까 상담 폐단 기업이 많더라고. 그걸 적자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익권이 났을 때 어느 정도 덜어내셨으면 어땠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예. 어느 정도 좀 지켜보시고 여기 빨간 박스 안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 보이시죠?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좀 강한 모습이 보여야 돼요. 사실 얘가 기존에 이제 121선 정도는 한번 돌파 시도를 해주려다가 힘이 많이 좀 딸리긴 해요. 예, 맞아요. 일단 지금은 좀 지켜보시고 다음에 갈 때는 다시 올라가려고 시도는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매수가까지 안 와도 내가 그냥 조금 올라가면 그냥 팔아버릴까요? 일단은 좀 기다리셨다가 14,000원, 15,000원 정도에 한번 덜어내시는 아유, 감사합니다. 그때는 너무 더 올라갈 거라라는 아우, 그 기대를 정도 버리시고 예, 예. 왔을 때 기회는 왔을 때 잡으세요. 예.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받자마자 한숨을 푹 쉬시는데 제가 더 답답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요. 좀 잘 지켜보시다가 기회를 주셨을 때 잘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업트론텍이요. 옵트론텍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660원에 10%요. 7,660원에 10%요? 네, 10%라 다행이네요. 그죠? 옵트론텍 이거 그럼 매수 언제 하신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 전 한 몇 개월 된 것 같은데요. 몇 개월 새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네, 한 2개월. 그래도 오늘 감사 보고서도 나오고 했는데 그죠? 네네. 좀 옵트론텍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정도 좀 떨어졌으면은 덜어내시지 그러셨어요. 아, 그러게요. 그냥 기회를 놓쳐갖고 지금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때 사실 이렇게 기회를 주거든요. 이런 자리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자리. 올라가니까 조금 더 가겠지 하고서는 안 파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순간에 놓쳤는데 이렇게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일단은 만약에 다음에 제가 팁을 드리면 이런 상승 자리가 나오잖아요. 네, 더 올라갈 것 같아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는 거는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을 때 최소 10% 이상 빵 이렇게 띄워주는 모습을 보여야 네. 더 가는 거거든요, 사실. 아, 애매하게 꾸물꾸물 한 3%, 5% 이렇게 움직이면 안 가요. 네, 네, 일단 다음에는 좀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네. 지금 많이 하락은 됐어요. 네, 많이 떨어졌고 지지선을 잡아드리면 딱 오늘 구간, 이 구간이 조금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십자선 딱 만든 구간이죠. 네. 이 자리에서 좀 강한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고 근데 오늘 대부분의 차트가 십자선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업종 지수가 떨어지면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아니면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일단 지금은 뭐 매수가가 굉장히 위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관망을 하시고 일단 4,000원 못해도 4,000원은 회복되는 여부 확인하시고 4,000~5,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횡보를 이어가면 조금 많이 이건 시간적으로 좀 그건 필요해요, 사실. 아니, 그럼 회사는 괜찮은가요? 회사가 뭐 삼성전자는 회사가 좋지 않아서 주가가 떨어질까요? 아니,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계속 가지고 가는 거는 핑계죠, 사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10% 가셨으면 매도하고 나오셨을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보셨죠? 그렇죠? 네. 그때는 단기적으로 보고 네. 샀는데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핑계라고 말씀드린 거는 전략이 애초에 단기로 보셨다가 물리면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난 중기적으로 볼 거야 라고
포장을 해요. 그런 네. 포장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오늘 버거서가 나와가지고 네. 팔려고 했다가 지금 전화 드린 거예요. 손절하려고 했다가. 손절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 사실 네. 일단 지금은 그러니까 손절을 만약에 하시더라도 네. 최대한 손실폭을 줄여서 하시는 게 맞고 맞죠? 근데 더 떨어질까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면 기존에 많이 하락이 발생을 했고 이 자리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 자리가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네. 매집이 계속 돼 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 만들고서는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계속 위에서 놀다가 다시 온 건데 일단은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손절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손절을 하시더라도. 지금 바로 덜어내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회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오늘 감사 버거서가 나왔는데 그걸 잘 볼 줄을 몰라가지고. 네. 일단 지금은 조금 지켜보세요. 만약에 여기 3,100원을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하셔도 돼요. 3,100원에 이탈하는 네, 지금 자리. 뭐 작게 흔들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3,000원까지 열어드리고 네. 일단은 3,000원 자리 정도를 지지해 주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 자리가 이탈이 나오면 손절을 하셔야지 단순히 내가 불안해서 손절을 하시는 건 아니죠. 손절에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니 그냥 불안해서 저는 손절하려고. 불안하시면 파세요. 불안하시면 파세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께서 불안하시다면 파시는 게 맞아요. 주식은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하게 하려고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버티시기 힘드시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저도 지금 손절을 하는 건 너무 이제 위험 부담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위원님께서는 3,100원 라인 지지가 되는지 여부 앞으로 더 관망해 볼 필요 있다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아유,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KH바텍. KH바텍 매수가랑 비중이요. 저기 매수가는요, 15,200원하고 20%요. 15,200원이요? 네. 15,200원에 20%?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KH바텍 오늘 그래도 십자 만들었네요. 그죠, 차트가.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오늘 했는데요, 아까 오늘, 네. 빨간 것까지 나오고 보아보길래 네. 세다 그랬더니 그냥 저녁에 확 밀어놓네, 또. 그러니까요. 네. 아유, KH바텍 내일 어떻게 될지 제가 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은 단기 낙폭이 발생을 하면 네. 그 섣불리 매수하시는 것보다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네. 게 좋고요. 네. 일단 지금 매수가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하셨으면 여기에서 양봉 만들고 반등 나오는 걸 아마 기대하시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네, 맞으세요? 네. 네. 만약에 그 자리가 안 나오면 나오셨어야죠. 그쵸?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완전히 얘가 자리를 잡은 건 아니에요. 하방이 열려 있죠. 네. 네, 밑으로 충분히 더 빠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 지지를 하면서 차트를 좀 만들고 횡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네.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면 네. 조금 비중 축소나 손절 대응 하셨다가 다음을 네. 다시 노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전략적으로 좀 실패를 하셨다면 네.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네. 내일 반등이 어느 정도에서 나오면 버리면 될까요? 내일 안 나올까요? 내일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힘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시초가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사실. 아, 만약에 말씀하신 그 전략으로 들어가신 그 양봉 뜨고 양봉 뜨는 걸 기대하셨냐라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네, 네. 그 모습이 나오려면 양봉이 뜨고 그 종가 있죠.
예. 양봉의 종가가 다음날 시초가 아무리 못해도 그 자리가 시초가가 돼야 돼요. 예. 그래야 상승을 해요. 근데 얘는 시초가 자체가 양봉의 옆에서 시작을 했죠. 예. 이것 자체가 힘이 그렇게 세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힘은 있으나 뭐 지수의 영향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자리에서 뭐 급반등이 나온다거나 이런 모습은 사실 조금 힘들어요. 예. 일단 횡보를 좀 지켜보시고 여기서 네. 상승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좀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거예요. 네. 17,500원 저 자리 뚫어주는 게 좀 힘들 것 같고 일단은 지금은 좀 지켜보세요. 지켜봐요. 네, 일단 지켜보시고 만약에 여기 13,100원 구간 이 구간 네. 이탈이 나오면 비중 축소 손절 대응 하시고 저 박스 안에서만 좀 놀기를 지금 봐야 만 될 것 같아요. 얼마요? 네? 만 얼마요? 13,200원 아니면은 전일 네. 13,500원에서 네. 15,600원 이 자리 네. 박스에서 좀 놀기를 보셔야 되고 13,500원 이탈하면 비중 축소 네.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위로는요? 위로요? 위에는 위로는 일단 17,500원 자리를 좀 강하게 빠르게 올려줘야 돼요. 얘가 갈 자리라면 얼마요? 17,500원이요. 17,500원이요?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해 주셨고요. 저희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팁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시장 대형주, 작은 종목 할 것 없이 모두 흔들렸던 하루였습니다. 위원님, 월요일장부터 이렇게 굉장히 어지러워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시간도 거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일까요? 네, 일단 계속해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휘둘리지 마시라고 그런 것들을 설명 이어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제가 이 지수를 계속 보여드리는 거는 눈에 뭐 거의 이제 닳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계속 익으시게 이런 것들을 시장, 뭐 IMF나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 뭐 그리스, 아일랜드, 뭐 리먼 사태나 이런 거를 겪으면서 지수가 상승했던 거를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도 하락이 계속 진행이 돼서 회복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고 아마 계좌를 보시면 한 40~50%씩 다 마이너스가 계속 늘어나기만 하니까 공포감에 굉장히 얼어붙어 계실 텐데 일단 리먼 브라더스를 말씀드리면 주가가 회복이 될 때 거의 뭐 물론 15%대, 12%대 이때지만 일단은 장이 살아날 때 거의 뭐 상한가 달성하듯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하락장이 왔다가 상승장이 왔을 때도 뭐 LG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에 달성을 하고 그런 기업 자체의 이슈가 있고 세력들이 잔존해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이라면 충분히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시장 반등은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상한가 딱 2번이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마이너스 60%여도 일단 그런 점에서 내 기업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면 잘 되어 있다면 그러한 종목들은 다시 올라가고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기억하셔서 너무 이렇게 위축되시거나 걱정하시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이해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외국인이든 뭐든 시장 주체는 안정 성향을 좋아하고 보수적인 세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외국인도 기관도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안정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화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서 제가 상승해서 어느 정도 덜어내시고 일단 수익 챙기고 나머지는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 보시라. 물론 수익은 극대화하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저도 사람인지라 더 큰 수익을
내게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일단 방어적으로 해서 나쁠 건 없거든요. 다 보시면은 그 내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 사실 다 보시면 5%, 6%, 10%씩 다 올라갔던 종목들입니다. 다만 내 욕심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의 그런 모습들을 만든 거거든요. 일단 그 점을 잘 생각하셔서 팔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는 있어도 안 팔고 후회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방어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증시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 뭐 국내 증시 지금은 글로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 증시를 말씀드리면서 2월, 1월 달에도 미국 증시 말씀드리면서 해외 증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낙폭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러한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은 예전 같은 경우 미국의 커플링이 돼서 많이 움직였고 중국의 커플링이 돼서 움직였고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카톡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저기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그 특이점이 있어요.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신용 매수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낙폭이 발생을 하려 해도 제대로 낙폭이 발생하지 않고 개인들에게 어느 정도 안심을 줬다가 밀당한다고 하잖아요. 밀고 당기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하락장 뭐 유럽이나 미국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보합권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특성과 해외 증시의 특성. 물론 이런 거를 체크하는 이유는 떨어질 가능성은 이때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 때문에 지금 떨어지지 못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하락에 대비해야겠네. 상승에 대비해야겠네. 이런 게 머릿속으로 좀 잘 알고 계셔야 내가 알고 대응하는 거랑 모르고 대응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잘 눈여겨보시고 체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장의 움직임을 보자. 각 섹터군에 대장이 있듯 국가별로도 대장이 있다. 이거 제가 카톡방에서 저번 주 정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한번 보시면 됩니다. 대장주, 우리가 어떤 섹터군에서 대장주, 뭐 상한가를 달성하거나 추세가 굉장히 좋은 그 대장주들이 있잖아요. 이런 섹터군의 대장이 있듯이 국가별로도 사실 대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딱 보셨을 때 받아들이는 느낌은 미국이 대장, 이 외에 이렇게 될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꼴찌라고 보셔도 됩니다. 꼴찌. 이러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그거를 굉장히 잘 가지고 놀아야 돼요. 주가가 상승한다? 그럼 기대감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수가 상승하는 거에서 기대감을 버리셔야 돼요. 다만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반등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극대화하여서 수익을 낼까에만 좀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국내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져가야 될 뭐 업보 같은 건데 일단은 이러한 것들의 대장주를 따라갈 수 없다면 이 안에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법을 계속 강구를 하셔야겠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인데 전 세계 국가 중 한국은 몇 등, 물론 뭐 G20, 뭐 G7에도 포함이 되는 나라이지만 객관적으로 시장을 이끄는 주체 중에서는 다소 뒤처져 있는 부분은 맞거든요.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건 국제 유가나 금리, 환율 이러한 지표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미국처럼 단순히 금리 인하를 했다고 주가가 상승하지 않아요. 환율이나 이런 걸 안정시키고 유가에 대해서 안정을 시켰다고 미국처럼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좀 버리셔야 돼요.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으니까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고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겠지. 물론 어느 정도는 따라가겠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람들의 심리만큼 기대감만큼 그렇게 상승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열어두시고 매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9번째로 좋은 종목을 오래 들고 있어서 돈을 벌지 못한 이유. 간혹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아까 뭐 핑계 그런 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좋은 종목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 5년, 10년을 들고 있어도 수익이 안 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버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말씀을 흔히 하시는데 그거는 빠져나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생각을 하신 거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내가 오직 대응하는 데만 좀 초점을 맞추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박난 사람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제가 장이 엄청나게 빠지기 전에 한번 제가 방송에서 신이 된 기분을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라고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섹터군들이 다 추세가 몰려 있어서 사실 세네 종목만 공략하면은 다 그냥 상한가를 말아 올렸거든요. 그게 굉장히 함정이에요, 사실. 그런 거를 이제 지켜야 내가 될 수 있는 건데, 일단 이런 사람들은 왜냐면 극대화, 또 극대화, 수익의 계속 극대화. 장이 나빠지면 그 방법 때문에 사실 망하는 거거든요. 내가 상한가를 맞았으니까 그때 이렇게 해서 비중을 내가 더 실어서 했더니 상한가를 맞았어. 근데 장이 안 좋아지면 전략은 내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무기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야죠. 이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맞춰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칼밖에 없다면 음식을 하는데 지금 칼밖에 없다면 내가 자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뭐 냄비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MSG나 그런 것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다면은 결국엔 망하게 되겠죠.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박낸 한 명만 눈에 띌 뿐이고 망한 99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려고도 하지 않죠. 이건 어떤 거냐면 딱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로또 1등이 얼마가 터졌다. 뭐 토요일마다 발표가 하고 얼마가 터졌다는 거는 사실 전국에 그 몇백 명, 몇 천만 그 사람들이 이 로또를 산 게 다 휴지 조각이 된 거거든요, 사실. 너무 대박난 사람만 쫓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돈을 잃었을까? 이 사람들은 왜 돈을 잃었을까?를 생각하시면 1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1만 보지 마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초심을 지키지 못하는 과정, 큰 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모양이 보인다. 굉장히 좀 좋은 말 같은데 우리가 산을 보려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되죠. 굉장히 큰 산 같은 거 뭐 설악산이나 이런 것들 멀리서 봐야 보이지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본다고 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차트 HTS에서 우리가 보는 것보다 밖에서 보이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큰 산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봐야 모양이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령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제가 이렇게 땡겨서 여기만 보시지 말고 차트를 조금 축소시켜서 크게 흐름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흐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캔들은 하나하나 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흐름까지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일단 그러한 부분들에서 차트를 좀 땡겨 보시고 주봉도 보시고 월봉도 보시고 그래야 내가 불안하지 않아요. 지금 주가가 30-40% 내가 마이너스가 됐어도 이 종목이 내가 분석이 잘 돼 있고 이 흐름상 얘는 여기까지 50%, 60%까지 떨어져도 이 흐름상 얘는 저점이 여기가 되면 내가 버텨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멀찌감치 좀 떨어져서 그런 모양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건데 욕심에서 이제 비롯되거든요, 사실.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고 초심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하락장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투자자분들 심리적으로 힘드실 텐데 그것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오늘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점들 꼭 참고하셔서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위원님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지금 열려 있습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러한 이야기들 모두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또 많은 입장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